자, 과연 오늘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론길 10차가 마지막이 될 것인가? 더 이상 이제 증인 신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채택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의 의미가 조금 커지고 있는데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 포함한 재판 절차 내 중대 결심 생각,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인데 중대결심 얘기는 이제 처음 한 게 아니고 지난 8차 때 그러니까 9차, 10차 변론 기회를 잡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증인을 신청해라. 우리가 잡아주겠다 해서 6명 중에 3명을 오늘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헌재를 부정하고 헌재의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았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또 말미에는 뭐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꼬리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은 태세를 전환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전제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판정을 내리고 소위 형평성 있는 균형 있는 재판을 한다면 헌재 결과에 따를 거다.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저는 무게는 앞에 있다고 봐요. 결국은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그리고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해주지 않았다. 이 부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오늘 10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소위 말해서 변호인단의 집단 사퇴 여전히 가능성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로 했지만 행동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남길 증거가 없어요. 만약에 변호인단이 이제 총사퇴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최후 준술 이 기간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면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만큼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거죠. 이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은 불공정했다. 그리고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 그래서 총사퇴한 거다. 이런 소위 말해서 하나의 흔적을 갖다가 남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집단사퇴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사실은 하야 얘기는 이게 그 보수 측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하야를 하는 게 대선을 치를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그대로 끌고 가는 바람인 거죠.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하야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까지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래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끌고 가야지 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단 사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것을 갖다가 대선 때 하나의 이제 고리로서 보수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리로서 활용해라 이런 의미가 저는 변호인단의 의지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이런 뭐 집단 사퇴 이후에 여하튼 이제 판결에는 시간은 조금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집단 사퇴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사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고 나면 헌재의 심리가 중단된다. 뭐 이러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 그런데 그냥 진행이 됐는데 시간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 뭐 시간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금의 헌재의 이 재판 관리 모드를 보면 그것조차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변론도 없이 그냥 선고 기일을 잡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변호인단의 집단 사퇴는 이미 그것도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 조기 대선을 띄우기 위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하지 않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지금 헌재나 아니면 법원에서 있을 형사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뭐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일종의 모종의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당과 지금 당에서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이 미래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당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당에서는 오히려 그보다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돌이켜 보면 한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그러면 뭔가 저 당이 정당한 당이구나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적폐청산,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2의 적폐청산 혹은 이른바 숙청이 단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럼 왜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두둔하고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 헌재 판단이나 형사 재판에 있어서 왜 무죄 혹은 탄핵도 부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네. 거기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내가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무슨 말만 꺼내면 다 공범이라고 하는 공범론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정당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밀리면 그것이 온당했다라고 하는 평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숙청이야 이렇게 진행될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죠.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간에 여러 중요 사건에 있어서 어떤 포용과 용서 그걸 통한 화합을 도모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저쪽은 악이니까 싹을 잘라야 한다. 이런 대립과 오히려 적대화가 더 많았기 때문에 더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일정 정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혹은 지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